자, 교재 35페이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격 사유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결격 사유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등록을 할 때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우리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3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 결격 사유의 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서는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줄 한번 꺼보시죠. 개공사와 소공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결격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줄을 쭉 꺼셨는데 결격 사유는 지금 그런 사람들 개공사도 안 되고 소공사도 안 되고 보조원도 안 되고 법인의 임원도 안 되니까 한마디로 무슨 사유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될 수가 없잖아, 그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인데 등록을 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럼 등록을 해줬겠죠? 해줬는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결격 사유가 뭐라 그랬죠? 중개업 못하는 사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등록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에서 그런 게 결격 사유는 그렇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없다? 가능하다. 계속 얘기했잖아. 아까 그죠?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 있고 외국인도 되고 하늘 쳐다보고 한 시간씩 웃는 자도 시험 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응시는 가능한 사유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자꾸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결격 사유는 시험을 못 치는 사유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시험은 칠 수 있다.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도 나간다 그랬죠. 그 대신에 뭐를 못하는 사유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35페이지 상단에 결격 사유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결격 사유는 지금까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놨겠죠.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초급 수준입니다. 초급 수준이 뭔가 하면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초급 수준입니다. 중급 수준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는 것을 묻습니다. 중급 수준입니다.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전체하고 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을 했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방법은 초급 수준입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격 사유를 처음 임하는 여러분들은 제목 정도는 내 오늘 기억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드디어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결격 사유 첫 번째, 무능력자로서 1번 미성년자 찾았습니까? 제목 동그라미 합니다. 미성년자. 자, 결격 사유 첫 번째, 미성년자가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는 이런 사람이죠. 뭐를 못한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등록을 해주진 않겠지만 등록이 됐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는 있다. 지금 계속 해왔는 거잖아. 그죠? 결격 사유 제목 기억하시고. 자, 미성년자가 누굽니까? 하면 우리말로 하면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19세 미만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들어올 때는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성년 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년 의제라는 것은 또 아까도 했습니다.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다. 민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인 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해 줍니다. 민법은.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개념이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인데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줘.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년 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이다.
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OX, XX 안 된다 그랬죠.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해도 안 되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OX, X 동의받아도 안 돼.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9세가 넘어야 한다.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딱 잡았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두 번째 결격 사유. 우리 교재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표준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민법은 이렇게 고쳐놨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이를 검치산자 또는 뭐라고 나온다? 한정치산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민법이 3년 전에 대폭 개정이 되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럼 민법이 바뀌면 개별법들이 따라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아직도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검치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 부른다? 피성년 후견인. 즉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 다음 한정치산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자입니다. 황사 오는 날마다 입 더 잘 벌립니다. 그래서 약간 맛이 가거나 영 갖는 사람이 검치산 한정치산자인데 한정치산자를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갑니다. 이게 표준말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거롭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검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시험에 나오거든.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더 표준말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나오면 후견이 종료되어야만 벗어난다. 그래서 번거롭게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후견이 종료되어야 한다. 이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은 정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감각을 살리려고 가볍게 갑시다.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이다. 맞죠? 근데 맛이 영 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살짝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짝 갖거나 많이 갖거나 이런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 사유인데 정신과 의사가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OX. X. 뭐라고 벗어난다고요? 후견이 종료되어야 된다 그랬지. 누가 정신과 의사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그죠? 정확하게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이 종료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났다라는 말은 뭐다? 정상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다시 검치산자는 결격 사유이다. 맞죠? 근데 검치산자는 정신과 의사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날 수 있다. XX 뭐 취소 선고를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옆에다가 그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산자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을 기억하면 되는데 파산자는 결격 사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또 파산자가 뭐길래 결격 사유입니까? 또 이런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입문 과정이니까 참고를 한다면 부채, 빚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그럼 빚이 많은 사람이 국가에다가 나 배 좀 째주시오 하는 것을 파산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 사람을 잘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그래 니는 도저히 네 능력으로는 이 빚을 못 갚겠구나 하고 배 째줄게 이 말을 파산 선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채가 너무나 많아서 빚으로부터 독립된 자를 뭐라 부른다? 파산자인데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나도 빚 좀 있는데 그럼 국가에다가 신청 한번 해볼까? 잘 안 해줍니다. 법인 파산은 많아도 개인 파산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파산 선고 내려가지고 빚으로부터 독립된다면 이 경제가 엉망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파산 선고 안 해줍니다. 개인 파산은.
그래서 얼마나 귀한가 하면 파산 선고가 딱 되면 신문에도 납니다. 수원지방법원 제 몇호 법정은 김아무개 씨를 개인 파산하였다. 그 정도로 귀한 거라고 신문에 날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파산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사람으로서 신분이 뭘로 바뀐다?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 빚으로부터는 독립되지만 파산자 학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잖아. 강아지가 학교 못 가듯이. 예금 통장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리고 죽어도 제한받아요. 500m 이내로 벗어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파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설명을 좀 재밌게 했고, 이런 파산자가 중개업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셔야 안 되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됐죠? 파산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인데 시험 쳐도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신용불량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또 공부도 잘못했는 게 신용불량이나 뭐이나 결격사유는 시험 칠 수는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걸 뭐 앉아가 뭘 듣고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서 커피 덜덜덜덜 떨고 가지고 교무실 와가지고 질문한다니까요. 커피 한 잔 덜덜덜 떨고 가지고는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물으나 마나 공부해도 되고 파산자가 결격사유지 신용불량자는 관계가 없다니까. 신용불량이 뭡니까? 저한테 묻지도 말아요. 난 알지도 못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정확하게 잡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파산자 결격사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그거 읽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랬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파산자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되는 거라. 그죠? 복권이 되어야 한다 하니까 또 로또인가 이러면 안 돼요. 로또가 아니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복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이제 결격사유 제목하고 벗어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렇게 열심히 적기는 적지만 그죠? 이런 사람들 미성년자, 피성년 호견인, 피한정 호견인, 파산자는 중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못하는 자예요. 모든 일이라는 말은 이런 사람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선생도 될 수 없고 경찰관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되는 사유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른다고. 무능력자를 지금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일 위에 제목에 붙어 있죠. 이거는 선생님도 될 수 없고 뭐 학생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되는 사유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죠? 그걸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이제 크게 했으니까 이런 무능력자들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OX. X.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잖아 지금. 그럼 시험 치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잡아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뭐를 못하죠? 중개업을 못한다니까. 그죠? 그 느낌 가지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스토리를. 자, 이제 두 번째 내려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1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금고에 동그라미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 동그라미 합니다. 줄 바꿔서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의 동그라미. 자, 요게 결격사유 중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긴 겁니다. 4번을 하나 딱 잡으셔야 돼. 자, 지금 뭐라 그랬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자, 그럼 이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니까 최소한 얼마는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자, 지금부터 이제 번역을 합니다. 금고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에, 형법에 금고 이상 하면 금고 위에 징역이 있어요. 징역 위에는 뭐 있을까요? 사형이에요. 어떤 분은 무기징역 그러는데 무기징역도 징역이잖아. 그래서 금고 이상이라면 금고나 징역,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금고 이상이 있다는 말은 금고 미만도 있겠죠. 미만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알 필요 없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우리나라 형법은 그죠? 죄를 지으면 처벌하는 기준이 9가지가 있다니까요. 제일 낮은 것에서부터 금고, 징역, 사형으로 가는데 옛날에 춘향이가 놀던 시절에 그죠? 춘향이 이도령이 놀던 시절에는
뭐를 위반하면 곤장을 100대 때려라. 이런 걸 본 적 있죠? 들은 적, 그죠? 그럼 때리는 것을 태형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법에는 뭐 위반했다고 10대를 때려라, 100대를 때려라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옛날에 있던 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뭐를 위반하면 뭐 공중도덕 이런 걸 위반하면 채찍을 50대 때린다 이런 죄가 있대요. 그 나라별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때리는 형은 없어. 태형 이런 건 없어요. 뭐가 있다? 낮은 것부터 금고징역 사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금고 이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금고 미만은 알 필요 없어. 자, 그럼 금고 이상이 뭐라 그랬죠? 금고나 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번역을 딱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 말이 웃겨요. 사형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치자. 그럼 집행이 종료되었다. 사형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그럼 죽은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이제 중개를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 중에서 사형은 우리 법에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고 이상 하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 금고나 징역형 이렇게 뭐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도 성실하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징역 1년을 받은 자는 그러면 결격 사유를 어떻게 해야 벗어날까요? 하면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요. 징역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를 금고 1년을 받았는데 이러면 또 가슴이 울렁울렁 거는 거예요. 금고가 뭐길래 이게 또 1년을 받았단단단다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금고와 징역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말은 교도소 때 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금고할 때 고자는 고정하다 할 때 고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도소 때 가서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고통 안에. 그 들어가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징역이라는 말은 역자가 사역, 노역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징역을 받으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일 안 하고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일 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물어볼 일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금고 1년을 받은 자는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한다? 징역 1년 받았구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슴 울렁거리지 마라.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들으셨죠? 누구는 금고고 누구는 징역인가 하면 금고형은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을 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들었잖아. 아까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징역이 나왔잖아. 여기. 3년 금고라는 말을 안 하잖아 지금. 왜 그러면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가슴 울렁거리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금고는 들어가서 밥만 먹고 가만히 금고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징역은 가서 뭐 한다? 일하는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그건 그렇고 누가 금고 받을래 징역 받을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본인 같으면. 금고. 왜요? 조금 깨끗할 것 같아서 그렇죠. 금고와 징역은 같은 거기 때문에 어느 거 받을래요? 이러면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됩니다. 금고 한번 가볼래요? 지금 가서 그 금고통 안에. 그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둘 다 실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뭘 하나 해라 하면 금고한다고요. 근데 저는 징역을 추천해요. 사람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밥 먹고 앉아있으면 사가요, 사가. 근데 징역을 하면 일하잖아, 그죠? 일하면 기술도 하나 배우고 하루 일하는데 360원인가 쳐줘요. 3년 하다 놓으면 12만 6천 원 정착금도 받아요. 그 일하는 값으로. 그러니까 징역을 추천합니다. 추천. 밥만 먹고 들어가 있어봐요. 삭지 완지. 그래서 좀 이 느낌이 좀 오시죠. 금고를 받은 자가 나 밥맛 없으니까 징역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징역으로 바꿔줘요. 낮은 것에서부터 큰 걸 원했기 때문에. 근데 징역 받은 자가 나 밥맛 너무 좋으니까 금고해주세요. 그럼 이건 안 해줘. 이건 안 해주니까 형사소송법을 딱 보니까 그래도 금고보다는 징역이 조금 더 무거운 거구나라는 느낌은 알지만 여러분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금고나 징역은 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서 물렁거리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이 말은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이 말이에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가 뭡니까? 하니까 만기 출소한 날을 종료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림 그려보면 편하죠? 징역은 많이 들었으니까 금고로 갑시다. 누가 금고 3년을 받았다 칩시다. 금고 3년 받았다.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1년, 2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아야 되죠.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교도소에서 살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종료가 어디다? 여기잖아.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만기 출소한 날이에요.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거를 금고 3년이 나오거나 징역 3년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거 응용해 봅시다. 금고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6년. 답은 6년. 이래 대답해야 되지. 종료되고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상식적인 게 3년 동안 징역을 받았다면 3년 동안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일 못하잖아, 중개업을.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종료되는 게 가석방 완성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 가석방이다. 가석방이라는 말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 가짜 석방은 왜 되는가 하면 그죠? 이 사람이 교도소를 살다 보니까 법원에서 보니까 너무나 모범수예요. 너무나 모범수니까 밖에 내놔도 사고 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제도가 있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가석방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가석방이 뭐라고요?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러니까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을 살다 보니까 가석방이 되었대요. 가석방은 뭐라 그랬다? 가짜로 석방되었다. 그럼 가짜로 석방되면 나머지는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는 게 좋겠다?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게 좋겠다? 그것도 한번 살아봐야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가석방은 나머지는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석방이 완성된 날이 역시 끝났는 날이잖아.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것도 응용 한번 해봅시다. 시험에서 금고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었다. 가석방 된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되느냐? 요래 물으면 답은 4년. 어차피 살아도 집에서 1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되겠죠? 이게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대. 내가 징역이나 그 금고를 받았는데 왜 면제됩니까? 하니까 첫째, 법률이 변경된 날이 있어요. 변경일. 이거를 면제라고 불러요. 면제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 이번에 징역을 합시다. 징역으로. 누가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2년 받았으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1년 살고 2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배운 대로 하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이 사람이 징역 2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다 보니까 법이 바뀌었대. 변경. 법을 사람이 만드니까 변경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다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징역에 처한다. 그럼 이걸 위반한 자가 3년 징역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징역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자, 바뀌면 그 사람은 풀어줘야 되겠다. 계속 살려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지. 내가 위반한 죄가 변경이 됐잖아, 지금. 변경된 날을 뭐라고 부른다? 면제한 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변경된 그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라. 됐죠? 변경. 자, 두 번째 또 면제되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특별 사면일로부터 그래요. 여러분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좀 들어봤습니까? 크리스마스 특사 들어봤나요? 국가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특별 사면을 합니다. 옛날에 사면이 그죠? 임금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 소설책이나 드라마에 보면 임금님이 너희 죄를 없는 것으로 하겠노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임금은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권이 있어요. 죄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사면권을 현대 국가에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크리스마스든지 광복절이든지 좋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특별히 사면한다 그래요. 가끔 이런 말 들어봤나요? 대통령 취임식 하는 기준으로 음주운전자들을 모두 다 풀어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거 사면권이라고요. 대통령이. 그런데 예전에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마다 대통령 취임하는 기념으로 한 1년 동안에 음주운전자들을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자꾸 이런 걸 몇 번 하니까 국민들이 배우죠. 내년에 대통령 취임할 때 다 돼가네. 그럼 술 먹고 운전 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면권을 너무 많이 남용하니까 국민들이 법의 정신에 희박해진다. 그래서 사면을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돌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죠? 대통령 물러나기에 한 달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놨을 때까지도 자기 형님 이상덕 의원 사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막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 거라, 그죠? 자기 대통령 끝나고 나면 이제 사면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형님 사면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 출마했을 때 공약이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겠다. 그거 국민 공약으로 걸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면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사면을 또 한 번도 안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도 어려운데, 그죠? 재벌 이렇게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도소 들어가면 한 6개월 살면 전부 다 휠체어 타고 돌돌돌돌 타고 다 나왔었어요. 대충 나올 때는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 그죠? 그래 줬는데 이걸 대통령이 공약을 걸어놓으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사면 안 해. 그러니까 SK 회장 이런 사람들은 2년 4개월 징역 받아가지고 2년 4개월을 다 채우는 거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경제에 좀 문제가 많다. 재벌 총수가 잡혀다가 있으니까 뭐 이게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사면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게 또 이론이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올 1월 달인가 한 3만 몇 명을 대폭 사면 한번 했어요. 한 3년 만에. 그래서 이제 사면이라는 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죄를 없게 하는 건데, 그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 사면일이 무슨 날이다? 면제받은 날이에요. 그럼 이 말이겠지. 징역 2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 사면 받았다. 특별 사면 받은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에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면제가 시효의 완성이에요. 아, 이런 말 좀 어렵죠? 자, 시효의 완성. 이런 말들은 지금 이게 뭐 무슨 형사소송법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효의 완성이 뭐다? 면제된 날이다. 이렇게만 들어놓으면 된다고. 그죠? 시효의 완성이 뭐라고요? 면제된 날이에요. 그럼 이것도 시효의 완성이 뭐길래 면제됐습니까? 굳이 묻는다면 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는 90세, 중환자다. 그래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나이는 얼마요? 90세고 중환자래. 그러면 징역 1년을 받았으니까 교도소로 1년 보내버리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교도소는 죄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죽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누가 사망사고 났다 하면 신문에 들썩거리고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이 사람은 거의 90세인데다가 중환자다. 이걸 징역 보내면 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냈는데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지났어요. 그러면 5년 지났으면 벌써 나이가 95세라 됐잖아. 근데 아직도 중환자다. 그럼 죽을 확률이 다 많은 사람을 아유 빨리 나서야 교도소 넣을 건데 이렇게 국가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러는 게 편해요. 시효의 완성이 뭐라 그래요? 면제된 날이라고. 이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의 완성은 크게 이해하지 말고 한마디로 뭐다?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결격 사유 중에서 제일 길고 말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자, 4번 보면서 다시 대답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그 말이에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가 뭔데? 1번 만기 출소한 날, 2번은 뭐죠?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또는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면제의 첫 번째가 뭐다? 변경된 날. 아까 그림 좀 기억해 봅니까? 두 번째, 특별 사면 받은 날. 세 번째가 뭐다?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이게 제일 양이 많고 깁니다. 자, 지금부터 또 빠르게 갑니다. 다섯 번째 결격 사유. 여러분들 번호로는 거기 2번에 하단에 2번입니다.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찾았습니까? 집행유예에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있는 자 결격 사유다. 다시 적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 사유다. 이랬다니까요.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은 들으셨잖아. 금고 이상이 뭐라 그랬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는 결격 사유다. 아,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글자 그대로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니까 이건 어려운 것도 없죠. 자, 또 집행유예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금고나 징역형이니까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대. 근데 징역 1년을 받은 이 죄수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집행유예를 3년 내리겠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면 결격 사유가 얼마다? 집행유예가 지나야 돼.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재수다 이러니까 또 여러분 이해 안 될까 봐 재밌게 만들어 오기를. 애기 엄마가 그죠? 애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애기가 먹을 게 떨어져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애기 엄마가 보나마나 슈퍼에 가서 분유를 한 통 훔치다가 적발됐어. 여러분 알다시피 우유, 분유 한 통 훔치는 것도 절도죄잖아요. 그럼 적발되면 그게 만약에 징역 1년에 처하는 죄라고 치고 판사가 탁 보니까 당신은 불쌍하기는 하지만 분유를 한 통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보내겠다. 그럼 징역 1년 보내버리면 애기는 누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죄는 밉지만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예를 3년 하겠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징역 1년 갈 것을 3년 동안 안 가게 해주겠다. 그럼 안 가고 3년이 지나면 이 죄는 없는 걸로 해줘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집행유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징역 1년에 내리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불쌍한 죄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를 하라고요. 자, 그건 뭐 불쌍하게나 말게나 우리 시험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으면 얼마 동안 결격 사유입니까? 시험 이래 나옵니다. 답은 얼마? 집행유예가 지나야 돼.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자꾸 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에서 3년 받은 자는 얼마가 벗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4년 대답하는 사람 많이 나와요. 혼자서 이걸 1년 보태는 모양이라. 그죠? 또 어떤 사람은 6년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까 뭐가 3년이 지나야 된다. 이걸 어디서 들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잡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봐요. 누가 징역 2016년 받았어요. 뭐 이런 말은 없겠지만 징역 2016년에 집행유예를 5개월 받았다.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할까요? 그래, 집행유예만 지나면 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누가 징역 1개월 받았습니다. 징역을 한 달부터 내릴 수 있습니다.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를 1999년 받았다. 뭐 이런 말은 없겠지만 얼마 동안 중개업을 못하죠? 1999년이 지나야 돼.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됐습니까? 집행유예가 지나야 한다. 됐죠? 정리됐고 6번째 결격사유입니다. 이제 3번에 1번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줄 한번 꺼봅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줄 긋고 3년이 경과되지 않자 3년의 동그라미. 2번 역시 이 법을 위반하여 줄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받은 날 줄 꺼놓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의 동그라미. 3번 내려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의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노래 제목이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 벌금형 벌 300만 원에 300 동그라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벌 3은 결격사유다. 앞으로 이 노래를 수백 번을 할 겁니다. 수백 번. 또 하나 내려갑니다. 4번에 1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줄을 딱 긋고 2번 업무정지를 받고 폐업신고한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에다가 줄 긋고 3번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줄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까지 줄 긋으셔야 됩니다. 당시의 임원은 결격사유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페이지 지금 큰 3번, 큰 4번에 3개, 6개를 지금 빠르게 읽었죠. 빠르게 읽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는 좀 달리해서 6, 7, 8, 9, 10, 5가지인데 6번이 뭔가 하면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요? 3년 동안 결격사유. 7번 등록이 취소된 자 몇 년? 3년 동안 결격사유. 8번이 업무 정지 중인 자 결격사유. 그럼 순서는 관계없이 자격 정지 중인 자 결격사유. 10번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사유. 하나 더. 11번이 2, 벌, 3은 결격사유다. 지금 6가지를 빠르게 적은 거예요.
자, 지금 그 순서에 관계없이 6개를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6, 7, 8, 9, 10번 5가지를 탁 놓고 보면 센스 있는 분은 느끼시죠?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 5가지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무조건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취소된 자는 얼마 지나야 된다? 3년. 그 다음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예요. 그 5가지는 그냥 확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한번 뭔지는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정지라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을 못하지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 받았다니까요. 그럼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일 못하죠. 그 말은 4월 1일이 되면 일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예요. 따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지? 다시 여기 보면 자격정지도 있죠.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격이 정지요. 자격정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다고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러면 3월 30일까지 일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정지니까. 그럼 그 말은 4월 1일이 되면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6, 7, 8, 9, 10, 5가지는 한마디로 딱 물으면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 됐습니까? 그럼 결격 사유 5가지는 막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결코 양이 많은 거 아니죠? 자, 그런데 그죠? 여기서 심화 학습을 하나 한다면 10번에 보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라는 말을 아까 체크하셨죠? 요거는 심화 학습으로서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기존 그 출제위원도 놓칠 수 있어요. 요 10번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A 법인이 있어요. A 법인은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서울중개주식회사가 법인이에요. 그럼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이 법인이 왜 업무 정지 받았을까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나왔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위반을 했으니까 업무 정지가 나왔는데 위반할 때 1번, 2번이 있어요. 자, 그럼 위반할 때 이 2번은 이제 위반할 때 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회사가 업무 정지됐죠. 그 업무 정지됐다는 말은 일을 못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일을 못하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임원이 사표 내겠다. 사표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사표 내는 건 내 자유지. 그죠? 사표를 내고 나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나가서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고. 그죠? 위반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요 기간 동안은 뭐다?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사표 내는 건 좋지만 나가서 중개업을 못 해요. 근데 이런 사람 있겠지. 자, 회사가 이때 위반을 했어요. 근데 이때 들어온 임원이 있어요. 2번 임원. 자, 2번 임원은 회사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런데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업무 정지 받았네. 업무 정지 받았다는 말은 일을 못 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2번 임원이 나 사표 내겠다. 사표 낼 수 있다 없다? 있지. 사표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정지됐으니까 나는 나가서 중개업을 하겠다.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번을 말한다, 2번을 말한다. 그 1번을 말한다고. 1번만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출제위원이 어떻게 놓치는가 하면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받은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다. 그러면 틀려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때의 사람만 결격 사유예요. 되겠죠? 이걸 출제위원도 놓치고 시험에 낸다고. 여러분 잘 보라고요. 지금 법조문을. 자, 다시 다 정리합니다. 법인이 업무 정지를 받으면 모든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X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사원 임원은 결격 사유이다. 되겠나요? 이거 심학습입니다. 아마 지금 11월, 12월 입문과정에서 이 정도 수업하기가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자꾸 입문과정도 드러나야 돼. 심화과정도 드러나야 이해 안 되면 다음 수업할 때 또 알아듣고 조금씩 자꾸 붙입니다. 요거는 심학습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11번이 아까 보셨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다. 이 노래를 시험 치는 날까지 수백 번을 들을 겁니다. 시험에 그만큼 자주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냅니다. 꼭 문제도 이래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탁 갖다 붙여요.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이다. O, X. XX. 왜 X? 그렇지. 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것은 무슨 법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이 아니라 500을 받더라도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 제목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노래 제목이 뭐다?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수업하니까 그죠?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니까 어떤 분이 졸다가 한여름에 그죠?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그랬어요. 이 법 시간에 이 법 선생이 이 법 책을 가지고 이 법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 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래 대답했어요.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중개사법 시간에 그래 중개사법 선생이 중개사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법이 뭡니까 묻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사가 넘은 거예요. 이래 쪼르다 이래 탁탁 넘으면 계속 뱅뱅뱅뱅 돌아요. 그게 놀면 지금 이 법이 뭔 법인지 정확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했으면 또 이 법이 뭘꽁 이래 또 고민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다?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요게 법이 그죠? 300만 원이 예전에 없었어. 2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는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이벌삼은 결격 사유다. 노래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받은 자 3년 동안 결격 사유인데 법이 개정돼 들어왔어. 300만 원짜리가. 여기 3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라는 말은 규제를 강화하였다,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예전에는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3년 동안 결격 사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뭘로 바꿔놨다?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만 결격 사유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죠. 씩씩하게 일해도 된다고. 되겠나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었다도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이벌삼삼으로 문제를 물으면 조문대로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조문대로 물으면 따라온다고요. 계속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사유는 규제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말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벌삼삼. 이게 법을 해석하는 정신이에요.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 27회 시험을 이제 막 지나간 27회 공인중개사법도 이제는 단순 암기식을 지향해요. 단순 암기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도 포상제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포상금을 받으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것만 기억해. 공소제기, 기소유예 요거 암기한다고. 그죠? 그럼 요까지만 해도 시험에 됐었어요. 그전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공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공소가 제기됐다는 말은 이제 죄가 있다라고 확정된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확정되면 어디로 간다? 법원으로 가요. 상식이에요, 이게.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자, 아까 무등록업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럼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면 요거는 정도를 보고 3년 징역 처하겠다 또는 2천만 원 벌금을 내리겠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데 이번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포상금 제도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으면 지급한다. 답은 O. 요래 나오는 게 그전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요거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포상금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말은 공소가 제기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단순 암기로만 안 나와. 요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한테 쉽게 말하면 내공이 쌓여야 돼. 내공이.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오면 법 조문대로 나오면 쉽게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요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문제를 물었다고. 이번에는. 그죠? 아, 그래서 중개사법도 단순한 암기식은 지향하셔야 돼요. 이제 옛날같이 요약집이나 쪼르르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날세요. 그죠?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 끗 더 나간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업을 꾸준히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공이 쌓인다고. 그래서 중개사법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목에서 시험에 합격하는데 고독점 전략 과목이고 효자 과목이지만 중개사법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안 그래. 한 7, 8월 달쯤 되면 벌써 다른 것도 바쁘고 또 중개사법은 좀 알아듣겠거든. 그죠? 또 선생님도 억수로 수업 잘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한 7, 8월 달쯤 되면 나 혼자 공부한다.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가지고 중개사법 점수 못 받고 다른 과목은 어려워서 못 받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만나고 코스까지 그래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중개사법 절대로 점수 고독점 해서 다른 과목에 점수 보태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중개사법 손에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자꾸 단순 암기를 지향하는 식으로 문제가 갑니다. 그럼 단순 암기를 하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야 돼. 힘을 쌓아야 된다고. 그죠? 다시 이 벌, 쌈, 삼은 결격 사유인데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중개사법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거 따라 들어야 된다고. 되겠죠? 옛날에는 이 벌, 쌈이면 결격 사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300만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다. 됐죠? 이제 마지막 결격 사유입니다. 12번 번호로는 여러분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상당히 큰 글씨 줄짝 긋습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1번 내지 4번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거예요. 자, 여러분 법인의 임원이 1번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 사유예요. 자, 1번이 뭐죠? 미성년자, 미성년자. 11번이 뭐죠? 이벌삼삼. 이게 결격 사유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법인의 임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10명이 있는데 법인이 결격 사유로 가버리면 등록 받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임원이 10명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을 문 닫아라. 이러면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2개월 내로 교재본보고 있습니까?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인이 결격 사유이면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고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해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당되는 임원을 교체하거나 자르면 된다는 뜻이에요. 해소한다는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이게 합리적이잖아. 한 사람이 임원이 여기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억울하니까. 그죠?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격 사유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럼 제목을 알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를 가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결격 사유 제목 뭐다? 미성년자.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19세가 넘어야 한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후견이 종료되어야 한다. 됐죠? 파산자 제목입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되겠나요? 4번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야 돼. 그 다음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 사유예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그 다음 6, 7, 8, 9, 10 다섯 가지는 확 섞어버리면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되고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기간이 지나야 돼. 됐죠? 이 다섯 개. 그 다음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예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됐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37페이지 이제 중개 업무편이 준비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중개 수업이 이제 오리지널로 갑니다.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첫 시간에 뭐를 공부했는가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시험 기간은 어떻게 되고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죠?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업자라 한다. 이런 것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 안 되는 사유가 뭐다? 결격 사유. 그럼 결격 사유를 정리했어요. 하고 나면 이제 등록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이 됐으니까 중개 업무를 하는 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제목이 뭐다? 중개 업무편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등록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 나가는지가 법조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개 업무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